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하루 만에 계절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참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이 봄이 와서 좋기는 한데 저는 점심을 먹고 나면 어찌나 이렇게 졸음이 밀려오는지 큰일입니다. 네. 유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나른하기도 하고 건조해서 그런지 몸이 좀 가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조증이나 춘곤증이 이 따뜻한 봄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적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봄 음식으로 건강을 한번 챙겨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입맛 돋구는 봄 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봄만 되면 즐겨 먹는 음식들도 좋고요. 아니면 나만의 봄 음식 조리법도 좋습니다. 샵 1991번으로 받아볼게요. 네, 저는 봄 음식 하니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냉이 된장국이 생각이 나요. 네. 지금 여행 가셨는데 네. 돌아오시면 이번 주말에 이 냉이 된장국 한번 끓여달라고 부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요. 네. 저는 봄이 되면 쑥버무리가 떠오르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쑥버무리. 직접 캐서 만든 쑥버무리가 참 봄이 되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른한 봄을 깨워주는 여러분들의 봄 음식 오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뷰 오늘의 첫 소식도 맛있는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한 가지 요리로 다양한 취향의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쉽지가 않은데요. 단일 메뉴로 승부를 걸고 인정 만든 맛집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많고 많은 식당들 사이 뚝심 하나만큼은 최고인 가게들을 소개합니다. 선택에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맛있기 때문에 이거로도 충분합니다. 열 메뉴 부럽지 않다. 한 가지 요리만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단일 메뉴 열전.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함께 맛보러 가시죠. 출출한 점심시간을 달래기 위해 들른 첫 번째 장소. 사장님, 저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1인분 드릴까요? 저 메뉴도 아직 안 정했는데 1인분이요? 저희는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일단은 양이 많게 3인분 같은 1인분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2개 주세요. 3인분 주세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원수로만 주문하는 손님들을 둘러보니 여기도 저기도 모두 같은 음식. 그제야 메뉴판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메뉴가 하나니까 더 정성을 쏟지 않을까요? 깔끔하고 당기는 그 맛이 좀 특별했어요. 맛이 계속 생각나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맛있는 갈비찜을 위한 10년 경력 주인장의 손길입니다. 와,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고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저희는 그날그날 잡은 고기를 냉동을 안 시키고 생각 그대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이 아까운 고기는 뭐죠? 사장님 아까부터 아깝게 왜 이렇게 고기를 자꾸 떼어내세요? 등심 부위예요, 등심. 이 등심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등심은 이 삶아놨을 때는 굉장히 퍽퍽하고 이 끝터리 부위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히 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끝낸 갈비살은 핏물을 빼줘야 되는데요. 물에 담긴 고기를 끊임없이 손으로 치대줍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등갈비 작업 중에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고기 살도 부드러워지고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손으로 직접 다져 향이 살아있는 갖가지 채소, 갈비찜에 맛깔스러움을 더해줄 육수의 재료들입니다. 오, 잠깐만. 냄새만 맡아도 매워요, 너무. 네. 와, 이게 보통 고춧가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저희 집에 이제 매운맛이 비법. 고추씨를 갈아 넣은 고춧가루는 특별한 첨가물 없이도 맑은 매운맛을 내주는데요. 일정 시간 숙성을 통해 텁텁함을 덜어내는 것도 이 집만의 비법.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이 더해지니 매콤한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갈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국물에서 진한 게 올라와요. 막.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일단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드셔보십시오. 고기 앞에 자비란 없습니다. 역시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부드럽게 발리는 갈비살 보이시나요?
보통은 이 끝에 있는 고기는 막 이렇게 뜯게 되잖아요. 부드럽게 잘 뜯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쫄깃한 별미, 당면도 호로록, 매콤한 국물도 국물 한입. 먹으니까 이 코끝에서 매운 게 콱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점의 고기도 남기지 않겠다는 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멈추려 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돼지갈비찜 밥도둑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이렇게 갈비찜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삼겹살도 해보고 같이 섞어서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저쪽도 신경 써야 되고 맛을 똑같이 많이 다 내줘야 되잖아요. 정말 이걸 한 가지만 해서 손님들한테 제대로 맛을 내주자.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만은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거는 더 없잖아요. 딱 한 가지 메뉴니까. 오로지 이 메뉴로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맛있게 해서 더 좋은 먹거리로 변치 않게 계속 이 맛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나 한 가지 메뉴로 도전장을 내민 두 번째 가게. 사장님 여기 하나 주세요. 네, 주문 먼저 앞쪽에서 부탁드릴게요. 처음 보는 자판기에 당황도 잠시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해 보는데요. 부드러운 채끝살에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음식 규카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규카치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비오카스는 속까지 다 익힌 느낌이고 규카스는 겉에만 이게 바싹 익힌 느낌이라서 속이 더 부드럽게 익혀지는 느낌이 더 있어요.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서 돈가스를 배우러 갔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규카치를 먹게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요리를 꼭 해보고 싶다. 이 요리 한국에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규카츠의 생명은 겉만 바삭하게 익히는 것. 돈가스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분 동안만 튀겨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보기만 해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규카츠 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화로에 고기를 올려가지고 양면이 앞뒤로 이렇게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익혀 드시면 되고요. 이 선호 빛깔이 이렇게 감돌잖아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오. 지글지글 이 소리 들리시죠? 소리까지 맛있는 규카츠. 하루에 살짝 익힌 고기를 망설임 없이 제 입으로 가져와 봅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딱 씹는 순간 육즙이 팍 터져요, 입에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 규카츠. 일본에서 공수해온 양파 소스와 히말라야 아미엄, 고추냉이 간장까지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이 히말라야 소금을 뿌렸을 때는 스테이크 같은 그런 서양식의 맛이 느껴지고 이 양파 소스는 우리 그 소고기 먹는 것처럼 딱 이렇게 양념 소스 있죠. 이런 그 한식 같고 간장에 이렇게 딱 와사비를 묻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식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규카츠 정식 속 또 하나의 별미, 바삭한 튀김 속에 숨어있는 부드러운 달걀. 달걀 튀김 덮밥을 뜻하는 타마고 텐동입니다. 와, 사장님 이거 그냥 계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희가 날계란을 반숙으로 튀겼거든요. 이게 노른자를 코팅하는 느낌으로 이제 규카치랑 어울리게끔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만 드시면 심심하니까 밥도 이렇게 튀김이랑 곁들여가지고 드시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그 조합 성공이에요. 규카츠와 타마고 텐동의 환상적인 어울림에 제 식욕 본능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규카츠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의 발길 역시 끊이질 않는데요. 혼자도 좋고 둘이 먹어도 맛있는 규카츠 덕에 가게 하는 힘이 만석입니다. 고기 질도 괜찮고 소스도 다양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었던 거랑 맛이 비슷해요. 먹으면 입에서 녹아요. 자기가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굽는 재미도 있어요. 규카츠 하나로 손님들 취향 저격 제대로 한 주인장. 앞으로는 어떤 가게를 꿈꾸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공간도 좁고 이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한 가지 메뉴로 이제 최대한 집중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컨셉을 갖게 됐어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전문점 하면 우동 전문점 우동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라멘 전문점 라멘만 파니까 저희는 규카츠만 전문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여도 괜찮고 하나여서 더 좋다. 한 가지 메뉴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유. 그건 바로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주인장이 쌓아온 전문성 덕분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메뉴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갈비찜과 규카츠만 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규카츠집 청년 사장님은 돈가스 공부를 위해서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요. 또 돼지갈비찜 사장님 역시 10년 동안 매일매일 직접 이 돼지고기를 손질을 하면서 부드러운 고기 맛을 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매일매일 이런 열정과 정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단일 메뉴로도 이 충분히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먹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메뉴 고민이 필요 없는 원메뉴 식당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화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맛 돋우는 봄 음식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봄 음식 하니까 이런 노래도 동요가 있잖아요. 뭐요? 달래냉이 쓴박이 캐러 나오자 이처럼 네. 봄하면 나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봄나물 맛있게 무치는 비법도 좋고 봄철 과일에 대한 정보도 좋습니다. 입맛 돋우는 봄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통 입맛이 없을 때는 매콤하거나 달콤한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소식은요, 치즈의 무한 변신입니다. 매콤달콤하고 또 뜨끈 시원한 치즈의 매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치즈!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오면서 각양각색 다양한 요리를 통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음식 재료입니다.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특별한 요리에 곁들이면 더욱 맛있고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치즈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특별한 치즈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청주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요, 그 뜨거운 치즈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저희는 닭갈비와 치즈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닭갈비찜입니다. 닭갈비랑 치즈를 함께 먹는다고요? 예, 풍성하게 치즈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닭갈비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치즈와 곁들여 먹는 것으로 유명한 집이었는데요. 치즈와 닭갈비의 궁합 상상이 가시나요? 일단 조리 과정에서는 보통의 닭갈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먹음직스럽게 요리합니다. 와, 여러분, 닭갈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치즈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아, 이 치즈가 여기 다 들어가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 50%짜리, 100%짜리 모자라트 치즈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함량이 크면 진짜 많이 늘어나는데, 치즈가. 쫙쫙 늘어납니다. 아, 진짜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의 기적이 아닌 치즈의 기적 한번 보입시다. 보여드릴게요. 예. 치즈로 지금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치즈 보이시나요? 닭갈비와 함께 맛있게 녹고 있습니다. 알맞게 녹은 치즈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진짜 이게 안 끊어져요. 쫙쫙 늘어나는 거 봐. 와, 이 치즈와 함께 자, 쌈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쭉쭉 늘어나는 치즈 먹는 재미에 쫄깃쫄깃한 닭갈비의 식감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니까 무쌈에 싸서 치즈 닭갈비를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와, 이게 닭갈비랑 치즈만 먹었을 때는 좀 치즈 맛이 또 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깻잎에다가 무랑 싸니까 치즈 맛에다가 달달한 맛, 거기에 닭의 그 식감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식감.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집에서는 또한 순한 맛과 중간 맛, 매운맛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문어를 토핑해서 치즈 닭갈비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튀김 문어는 식욕을 자극하고요. 또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매운 소스로 만든 치즈 닭갈비. 하지만 이게 맵다고 하더라도 치즈가 있잖아요. 전 치즈를 믿습니다. 자,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다. 잘 드시네. 네. 맛있게 맵다는 표현, 이럴 때 정말 딱이었습니다. 아무리 매워도 치즈가 있으니 매운맛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치즈 닭갈비의 매력은 치즈 늘어나는 재미. 정말 쏠쏠했습니다. 이게 진짜 궁합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닭갈비가 이제 좀 약간 이제 고기 치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문어가 바다의 맛, 육지, 바다 다 느끼면서 치즈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이렇게 추운 날 약간 이 매콤하면서 뜨끈한 이 치즈와 이 어울린 닭갈비, 이거 드시러 오시면은 올겨울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고 매콤한 치즈 닭갈비 드시러 오세요. 또 다른 치즈를 맛보러 간 곳은 청주 수암골 벽화마을입니다. 색색의 벽화들로 마을을 예쁘게 장식한 이곳에 치즈로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추운 겨울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손님들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카페에 치즈라. 도대체 이곳이 왜 치즈로 유명한 걸까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카페예요? 네네. 아니 이곳에 오면 그 치즈 맛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치즈가 있나요? 네, 치즈 있습니다. 어떻게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빙수에 치즈를 올려서 드시는 거예요. 드러나 보셨습니까? 치즈 빙수! 이것이 바로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치즈 빙수. 일단 신기함에 사진부터 찍게 되는 메뉴입니다. 신기함에 놀라고 그 맛에 놀란다. 치즈 빙수 맛을 보면 더더욱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네요. 대전에서도 블로그에서 많이 봐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치즈가 부드럽고요. 제가 이렇게 우유 얼음도 맛있어서. 이 집 치즈빙수의 비결은 바로 이곳 제과실에 있었습니다. 치즈빙수에 쓸 치즈케이크를 매일 이곳에서 만든다는데요. 이게 크림치즈입니다. 치즈케이크 만드는 일은 꽤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크림치즈를 달걀 노른자와 생크림, 전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정성스럽게 반죽을 한 후 오븐에 1시간가량 굽습니다. 치즈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즈케이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치즈 빙수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우유와 물을 얼린 후 제빙기로 갈아서 치즈케이크를 얹으면 짜잔! 청주 수암골 명물 치즈빙수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치즈 빙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빙수랑 전혀 다른데요. 빙수가 케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야, 진짜 무슨 이게 치즈 케이크 맞잖아요. 이게 얼음이랑 합쳐지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이 호주에서 이제 치즈케이크를 저희가 맛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런 맛으로 이제 빙수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이 빙수에 어울리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이 치즈빙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거트를 부어서 먹으면 더욱 부드럽고 달콤한 치즈빙수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노래만 떠올랐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마치 겨울왕국의 공주님, 아니 왕자님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많이들 이렇게 낭만과 함께 찾으러 오세요. 날씨가요, 덥던 춥던 치즈가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어쨌든 치즈는 사랑입니다. 치즈
치즈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랜 시간 독특한 맛과 풍미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할 수 있는 치즈.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하다. 네, 사실 제 별명이 김치즈. 이 치즈를 그만큼 좋아하는데요. 이 모세 바다처럼 이 닭갈비를 가른 치즈 토핑과 이 우유 빙수에 올려진 이 부드러운 치즈 케이크. 아,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김치즈님처럼 많은 분들이 치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치즈가 더해진 치즈빵이나 요거트 이런 음식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치즈케이크 빙수가 참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월급 받으면 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산의 스코틀랜드 출신 주부 로라 씨가 요리 연구가 선생님과 장보기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장 볼 수 있는 비법,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강 아줌마들이 떴다. 싸게. 지금 저 여기 1,000원치만 1,000원치만. 아줌마의 자존심을 건 전통시장 장보기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벌일 장소는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3만 원 안에 해물파전과 잡채의 재료를 사오시는 겁니다. 두 사람 처음부터 TV가 교차하는데요. 잡채 먹어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알겠어. 미션 합시다. 과연 합시다.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당면이죠. 좀 깎아 주세요, 선생님. 무조건 깎고 보는 이분, 8년차 아줌마 전노라 리포터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줌마들이 튼튼하고 강하고 똑똑하니까 제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볼게요. 스코틀랜드 아줌마 응원할게요. 네, 미션 있어요. 제가 잡채와 해물파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고기를 넣어야 되고 어떤 고기요? 돼지고기 넣으면 되고 돼지고기 볶아서 넣고 거기다 이제 모양 내려고 하면 시금치하고 당근이 들어가고 같이 갑시다. 너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장사해야 돼. 얼른 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내가 해물파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해산물이 들어가는지. 보통 3가지 들어가거든요. 조갯살, 홍합살, 새우살. 싸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사바. 디스코를 한번 추면은 싸게 드리죠. 눈보라다 휘날리는 바람창 흥남부두에. 노래를 그렇지. 제목 말은 이쁘고 노래도 예쁘게 했고 막 서비스 한번 좋겠다. 노래 한 곡에 기분 좋아진 사장님. 후한 시장 인심도 가득 담았습니다. 차게 맛있겠다. 그거 얼마예요? 서비스를 해달라 했지. 서비스? 그럼. 서비스로? 어머님 여기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10,000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분위기 참 좋아요. 두 번째, 재료가 진짜 신선하고 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또 한국 노래 배워야 돼요. 북적이는 골목 한쪽.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계신 한 분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주로 들어가는 주된 재료를 먼저 사고 또 돈이 남으면 그게 또 부수적으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머릿속에서 뭘 사야 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노련한 손동작. 요리 경력 20년의 김나경 주부입니다. 저도 질 수 없죠. 왜냐하면 저도 요리 경력이 제법 되거든요. 반드시 로라한테 이겨보겠습니다. 화이팅! 거침없이 직진하는 김나경 주부. 너를 찍으려고 한 게 이쪽이. 야, 요즘 좀 파가 좀 비싸긴 하네요, 사장님.
오른 만큼 또 겨울파가 정말 달아서 파전하기에는 제격이에요. 나 목이버섯이 조금만 필요한데 예, 3,000원치 말고 1,000원치만 주세요. 미안. 이런 게 전통시장의 묘미죠. 아니 많아서 나 1,000원치만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제가 버섯도 한대. 사고 이모 아이고야. 후한 인심은 범입니다. 그나저나 자신만만했던 노라는 잘 하고 있을까요? 당면이죠. 당면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미션 있어요. 제가 싸게 해주시면 얼마예요? 700분 하면 돼 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500원이죠? 네? 3,000원. 네, 알겠습니다. 받으세요. 3,000원. 그래서 내가 17,000원 남아있어요. 오 마이 갓. 식육점 앞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데요.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이요? 말도 안 된다. 너무 비싸가지고 좀 깎아 좀 주세요, 선생님. 3,500원. 과연 결과는 아, 예! 오케이. 성공이네요. 자존심을 건 장보기 대결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낙엽살 5,000원치만 예, 슬라이스 좀 해주세요. 아. 어떤 음식들로 재탄생될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해물파전 하려고. 마지막 재료까지 알뜰살뜰 오늘 미션 완수입니다. 제가 오늘 장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2,000원이 남았는데 계란이 2,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재료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간다, 사장님. 자, 집으로 출발! 나 다 샀어. 장보기를 마친 전노라 리포터도 만났습니다. 다 샀어요. 복잡해? 죽고 복잡해요. 이만큼 샀어요. 뭘 샀어요, 언니? 저도 비밀. 제가 승리인 것 같아요. 우와.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통시장에 들어왔더니 진짜 이런 문화 빨리 잡았어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문화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고 어떻게 말해요? 블링블링 everywhere.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 언뜻 보기엔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3만 원으로 누가 더 알차고 저렴하게 장을 봐왔을까요? 어라, 파전을 만드는데 파를 안 사왔는데요? 남은 돈 없어요? 1,000원. 1,000원 제가 1,000원치 팔죠. 네. 예, 1,000원치 팔고 1,000원짜리 주세요. 예, 제가 1,000원치 드리는데 그런데 이때 아니 이게 뭔가요? 부산 하면 바다. 바다 하면 막걸리. 포기하고 싶어요. 되게 포기. 예. 왜냐면요, 제가 한국 요리 잘 못하니까 예.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함께 만드는 음식은 더욱 꿀맛이겠죠. 지글지글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당면을 삶아낼 때 살짝만 데쳐내야만 이렇게 이제 졸여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당면 안에까지 간이 갑니다. 아까 그 고기 국물이랑 같이. 완전 꿀팁 받았어요, 오늘. 몇 개. 이야, 같은 재료 맞나요? 푸짐한 한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정성까지 가득 담긴 잡채와 파전. 그 맛은 어떨까요?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자예요. 작가님이에요. 다른 재료 넣고 섞어서 맛이 신세계네요. 진짜로. 이만큼 맛있는 음식을 사고 만들었어요. 3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완전 좋아요. 전통시장은 완전 최고네요. 최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전통시장으로 가보이소.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전통시장. 후한 인심에 마음도 따뜻해지는데요. 오늘 저녁 가족과 오붓한 한 끼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마트에 한 번 가면 분명히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돈이 훌쩍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돈 3만 원으로
해물파전과 또 잡채 재료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다 아마 상인분들의 후한 인심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정말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이 전주에는 남부시장의 청년몰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전주 서부시장도 이 청년몰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색 간식과 수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주에 막을 내렸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요. 세계 각국의 동계올림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드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뒷얘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 화려한 시작을 알린 개막식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펼쳐진 선수들의 최정상급 퍼포먼스와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모두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요즘.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드림 프로그램. 그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드림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선수와 코치가 되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룬 이들에게 있어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래서 올림픽 엔트리에 없는 이도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 성화봉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 22개국 108명의 아이들을 초청해 시작된 제1회 드림 프로그램.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공약이 바탕이 되었는데요. 총 참가자 1,899명, 누적 방문국 수 454개국이라는 기록을 쌓으며 명성을 높여온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 중 191명이 동계 스포츠 선수로 성장해 꿈을 이뤘습니다. 올림픽을 1년여 앞둔 지난해 1월, 아낌없이 2017년 드림 프로그램에 막이 올랐는데요. 참가자들을 기다리는 인천공항. 과연 어떤 친구들이 도착할지 모두가 긴장한 모습입니다. 취지가 어린 청소년들의 꿈을 함께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능력으로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여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 마침내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만큼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Cuál es la expectativa que tenemos sobre este programa? Bueno, la expectativa que traemos es, básicamente en nuestro país es de sol, de calor. Entonces, a lo mucho que tenemos allá es lluvia y la temperatura no baja de los 21 grados. Entonces, la expectativa que traemos nosotros, más que todos los chicos, es poder jugar con la nieve. La verdad, muy emocionado por poder vivir esa experiencia de conocer la nieve, porque en el país es escaso, además nunca ha habido nieve.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르는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인데요. 올림픽 때 활용되는 경기장과 숙소, 편의시설까지 먼저 경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드림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뭔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환영 행사에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인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또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봅니다. 다음 날 동기 스포츠 아카데미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첫 강습. 모두들 처음 밟아보는 눈과 낯선 장비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이들. 그중엔 참가자에게 끌려가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스키 연습 좀 미리 하지 그랬어요.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강습에 돌입하는데 스노보드 팀도 이제 첫걸음을 떼어봅니다. 엉거주춤 기초부터 시작했는데요. 마치 아기의 첫 걸음마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참가자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하나씩 차근차근 몸으로 익혀보는 참가자들입니다. 한편 한쪽에서 수업 중인 드림 프로그램의 장애인 참가자들. 어려운 경험임에도 묵묵히 도전장을 내민 용감한 이들입니다. And flatten, yes. But you have to hold like after you open the alligator, you have to hold inside the rope. Inside the rope. 낯선 장비 위에서 몸을 가누는 것도 쉽지 않고 동작도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That's great. Okay. That's great. 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 앞에서 불가능이란 없는 거겠죠. 눈이 낯설었던 이들이 어느새 평창의 추위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서는 드림 프로그램의 빙상 수업이 한창입니다.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빙상이기에 이를 경험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회라는데 그래서일까요? 각국 코치들도 시설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빙상 수업은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로 나누어 수준별로 진행되는데요. 사실 참가자 중엔 자국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위해 방문한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기초부터 훈련 중인 병아리 참가자들도 있는데요. 얼음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그 시각 피겨팀은 체력 훈련이 한창입니다. 사실 피겨스케이트는 빙판 위에서보다 지상 훈련을 통해 모든 기초를 다진다는데요. 영원한 여제 김연아 선수처럼 정상을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는 아이들의 몸짓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언젠가 이들이 선수가 되어 무대에 오를 그날. 꿈을 꾸고 또 꿈을 위해 노력했던 평창의 겨울을 떠올리길 바라봅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드림 프로그램 대박. 네, 따뜻한 나라에 살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봤다는 학생.
그리고 장애를 이겨내고 이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는 이 장애인분들의 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TV를 켜면은 왠지 모르게 괜히 허전하고 맞아요. 마음이 좀 쓸쓸했는데 이 경기장에서 볼 수 없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왠지 모르게 또 뿌듯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평창 드림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 중에서는 이 올림픽 무대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된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4년 후 올림픽에서는 더 멋진 기량 보여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입맛 돋우는 봄 음식에 대해서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8060님 문자입니다. 달래장이 떠오르네요. 향긋한 달래 송송 썰어서 간장에 참기름 몇 방울 넣어주면 입맛 없을 때도 밥 한 그릇 뚝딱. 이거는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봄철에는 도둑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밥도둑, 달래장, 네. 밥도둑으로 인정합니다. 네, 정말 큰 재료가 필요가 없이 간장, 달래, 참기름만 있어도 밥 한 참기름 그릇 빠지면 안 뚝딱. 되죠. 네, 참기름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네. 자취 생활했을 때 친구 집 가면은 이렇게 달래장처럼 비법들이 장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김 찍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은 어느새 밥 한 그릇 그냥 뚝딱 하게 되는데 네, 정말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봄철을 맞이해서 이런 밥도둑 하나 집안에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005님 문자입니다. 봄철 입맛 돋우는 음식은 주꾸미가 최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주꾸미 볶음 먹고 집 나간 입맛 되찾으세요. 저희 사진만 봐도 저거 먹으면 집 나간 입맛 바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침이 이렇게 고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주꾸미 같은 경우는 이 스태미나에도 좋고 체력 증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점심시간에 봄이 와서 좋지만 피곤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음식일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유진 씨랑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주꾸미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지만 저희도 봄 주꾸미 한번 먹고 또 봄 기운 얻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804님 문자네요. 도라지 무침을 해봤어요. 쌉싸름한 맛에서 봄이 느껴집니다. MC분들도 한 젓가락 하러 오세요. 저희 거도 있나요? 제가 또 도라지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아셨는지 주소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못 하겠는데요. 네, 사실 도라지 무침 정말 별미죠. 이 도라지가 또 목에 좋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무침으로 먹으면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식당 가면 밑반찬으로 이 도라지 무침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역시 밥도둑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정말 도둑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걱정이에요. 저도 이번 주말에 어머니 오시면은 네. 냉이 된장국 말고 이 도라지 무침도 반찬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네, 윤희 씨 좀 갖다 드릴게요. 네. 다음 문자 문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72님 문자입니다. 봄제철 냉이 된장국에 미나리와 시금치 나물, 입맛 제대로 돋우고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는 한상이랍니다. 이제 드디어 밥도둑의 끝판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주 한상을 다 차려 놓으신 것 같은데요. 냉이 된장국에 미나리에 시금치 나물. 정말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돕니다. 혹시 요리 연구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건강 요리 연구가답게 정말 맛있게 또 건강이 정말 스튜디오까지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배고프네요. 또 저렇게 맛있는 음식, 봄 네. 제철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참 인생에 있어서 재미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봄철 음식은 봄에 먹으면 그 계절에 맞춰 먹으면 더 맛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생방송 뷰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0918님 문자입니다. 싱싱한 봄동으로 만든 새콤달콤 겉절이.
친정과 시댁에도 한 통씩 보냈는데 맛있다고 엄지척 칭찬받았어요. 야, 이제 봄동까지 나온 거예요. 네, 아니 봄동은 그냥 먹어도 사실 달달한 맛이 나는 게 참 맛있잖아요. 오, 근데 이렇게 맛을 아시네요. 네, 맛을 아는데 이 또 양념 맛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달달한 그냥 봄동보다는 이런 겉절이가 더 좋거든요. 제가 겉절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겉절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걸 먹고 또 중독돼서 또 먹고 맞아요. 또 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입이 너무 매워가지고 물을 1리터 마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키가 컸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봄동으로 겉절이 만들어 먹으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맛있게 보여서 칭찬 많이 받으셨을 거 저희가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요. 저희 생방송 뷰에서도 엄지척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1015님 문자입니다. 입맛 돋우고 기력 회복하는 데는 낙지가 최고. 호롱이로 만들면 아이들도 참 잘 먹어요.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낙지호롱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양념으로 드실지 전 좀 궁금해져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네. 빨간 양념장에 찍어 드시진 않을까 싶은데 도원 씨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네. 땀나서 잘 못 먹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 소스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이 낙지호롱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네. 남부시장이나 서부시장 청년몰 같은 곳 방문을 하면은 이색 간식으로 맛볼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네. 봄철 음식 먹으러 이 전통시장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문자들 잘 받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해 우리 문단에서 화제가 된 소설이 연극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배우들이 넉 달 동안 준비해 연극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영이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저의 풍파가 많은 삶에 한 줄기 빛 같은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 안의 틀을 새롭게 여는 어떤 순간 시작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 문단을 강타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아마추어 배우들의 손에서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온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되면 성남동의 한 소극장은 소란스러워집니다. 일하시고 급히 오시느라고 밥들을 못 먹고 오세요. 연두 씨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일 좀 간단하게 차려서 같이 먹고 연습 들어갑니다. 그럼요, 연기는 밥심이죠.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 김지영의 엄마 역할을 맡은 임명주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니요. 이제 큰애들 둘이가 막내를 받고 저녁을 밥을 해놓으면 아빠가 오시죠. 제가 바쁘니까 본인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지영 역할 맡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일은 다 했었어요. 부가세 신고위원이요. 마감되네. 네, 부가세 연말정산 결산. 제 정신없어요. 일하랴 집안일 하랴 누구보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연극 연습을 하러 가는데요. 바로 이틀 후가 공연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명. 책 읽어주는 여자 역할을 맡은 지혜 씨도 막 도착했네요. 혼자서 공부하고 해야 돼. 이걸 이제 책을 읽는 이게 읽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하고도 상대도 없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일점 진원 씨까지 합류. 막바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 연극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토론하는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극을 독후감 연극이라고도 한다더군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답답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돕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이 소설은 엄마가 아닌 여자 혹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실컷 아이 키워놨더니 맘충이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 책을 읽고 각자 느낀 감정들을 풀어낼 이들의 본업은 직장인과 주부. 연극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낯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해도 열정만큼은 프로 배우들에게 뒤지지 않죠. 짠. 왜 저올려서 나와요? 와이프하고 주무시면서 아이고 나도 언니더러 나 키우라는 건 아니야. 하다가 지쳐서 그만둘 힘든 일들 그런 일들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극 전공자 방송인 일돈 씨. 좀 한 연기 한다는 또 배우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무대에서 조금 어색해하는 저 배우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굵고 짧은 그런 스킬, 기술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좀 모이겠습니다. 예, 배우들 좀 나오시고요. 100점짜리 연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스킬을 스스로 좀 개발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느낌이 약간 두성에서 뭔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시작. 철수책상, 새책상, 철수책상 비싸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씹는 경우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먼저 춘천 친구 친정 친척 시작. 춘천 친구 친정 친척. 춘천 친구 친정 친척. 유쾌한 원포인트 레슨은 계속됩니다. 많이 나는 일을 이제 이 작품 하면서 뭐 여성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이 많은 여성들도 그렇고 뭐 남자 연기자도 그렇고 자기들 주변에서 늘 겪어왔던 일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일이니까 억지로 뭔가 설정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내적인 이런 이제 이유들이 생기니까 진정성은 뭐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국민학교 때는 형제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 근데 어떻게 해? 오빠들 공부시켜야 했으니까. 의사가 된 큰오빠가 막내 남동생 대학 등록 꿈을 대니까 집안을 일으켰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하더라고. 나랑 언니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치사를 보는 사람마다 늘어놓는 거야. 오빠들도 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 번이 없어. 미안하다. 자꾸 뭐가 미안해? 아니 너 하고 싶은 일 못하게 애 낳자고 한 거. 내가 잘 도우면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야? 아휴,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게, 맘충팔자가 상팔자야. 그래서 나는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하려고. 맘충? 맘충? 결혼이란 뭘까? 저도 막 사회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데 그 모든 게 차단이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슬퍼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내가 어쩌면 김지영 씨 옆에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이 이해 안 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도움의 말이나 같이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로 내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자체를 답답하게 여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월 초에 출산 예정이고요. 지금 또 마침 하는 공연이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저랑 이게 82년생 김지영 이제 여자들의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그 고통, 결혼 전에 이 연극을 봤으면은 결혼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되게 우울한 내용인데 한편으로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 와이프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연습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연극 무대에 오르는 날. 애써 태어난 척 해보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가 없네요. 그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는데 다시 갔다 와요. 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친구들아, 얘들아, 엄마 공연 시작한다. 지금 1시간이 전. 안 까먹어야 될 텐데 지금은 또 되거든요. 걱정돼요, 그것도. 안 까먹어야 될 텐데.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관객들한테 오늘 즐거운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게 열심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친구, 가족, 지인 총출동. 관객석이 하나둘 채워지는데요. 무대에 오르는 이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도 모두가 초긴장 상태. 박수 소리와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OECD 29개 중 여성의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이고 일본과 터키는 하위 2위, 3위라고 합니다. 넉 달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배우들 덕분에 어느새 연극에 흠뻑 빠져든 관객들.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상황들이라 더 와닿는 거겠죠. 무대 위 배우들과 객석의 관객들이 소통하는 느낌. 이게 바로 독후감 연극의 매력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 너, 그리고 우리.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영광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나이 먹어서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좀 낯설고 저기 좀 가기 힘든 그런 길인데 뭐 나름 좀 결과 노력 많이 했겠죠. 그런데 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내는 이 연극을 어떻게 봤을까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너무 그동안 수고한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울컥한 것 같아요. 저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저런 책이 나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작년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극도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미리 예행 연습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해야 되지만 사회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술로나마 하는 게 가치 있고 뿌듯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풀어낸 배우들. 이들의 무대 위 외침이 언젠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30대 여성의 일과 결혼, 육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또 사실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와닿았습니다. 주변의 선배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육아, 결혼, 일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적인 관심과 또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 모여 연극을 준비한 이 아마추어 배우분들의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발성 발음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이 아나운서인 저 못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철수 책상, 새 책상, 춘천 친구, 친정 친구?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철수 책상. 새 책상, 춘천 친구, 친정 친구. 네. 배우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극을 통해서 배우분들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정 생방송부에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8060님, 1005님, 1804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더니 네.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전북 지역은 낮부터 10에서 30mm가량 비가 올 예정인데요.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는 또 잠깐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했던 봄 음식들 드시면서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홍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